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가루가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까마귀처럼. 오늘 좀 블랙으로 입어봤어요. 아 그래요? 평소와 달리 까만색 되게 많은데 까마귀가 뭐예요? 여성들한테. 옛날 사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김밥 뭐 이런 거. 김밥?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부르세요. 뭐. 아니 크로우라는 이미지가 왜 그게 있잖아. 뭐예요? 영어로 까마귀예요? 근데 크로우 크로우가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그래요? 옛날 영화지. 브루스리. 그 크로우 그게 뭐냐면 그 브루스리 아들이. 브루스리의 아들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영화 찍다가 죽었어요. 브루스리의 네. 죽음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게 무슨 네. 총이 공포탄이어야 되는데 뭐 실탄이 들어 있어갖고 예? 그걸 맞고 실제로 죽었다. 브루스리도 그렇게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아까 있었죠. 브루스리가 그렇게 죽은 건가? 아들도 모르겠네. 그렇게 죽었어. 맞죠, 무슨 맞죠. 영화 그랬던 찍다 것 그렇게 죽어요? 한 20년 됐나? 그거 나온 지 30년 넘은 것 같은데. 꽤 됐죠. 근데 저 너무 죄송한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총을 쏜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요? 살인 아니죠. 고의가 없잖아. 과실조차도 없죠. 그럼 조사는 안 받아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 도구를 준비한 쪽에서 소품을 담당한 사람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을 수가 있지. 우리나라 법이라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으면 어떻게 한 몇 년 살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안 살 수도 있어. 의도가 없었으면. 의도가 없고 실수였고. 의도는 아니, 원래 없죠. 아니 근데 과실치사니까. 촬영용 총 안에 실탄을 넣은 게 의도가 없을 수 있나? 그걸 찾아봐야지. 근데 그 이후로 누가 형사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거든. 누가 이거 가지고 영화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겠다. 재밌네요. 비슷하게 나온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저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죠? 갱년기인가? 이거 왜 이래 정말? 황정민이니? 아니 술톤. 되게 신기한 건 요즘에 되게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안 좋고 탈이 나서 이제 술도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군데 고장이 났는데 그걸 이제 회복하는 단계. 하나씩 이제 그 과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뭔가를 처리를 했고 보스센터에 다니는구나 지금. 네, 그래서 수리기네요, 수리기. 아무튼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그 되게 아니 패는도 좋아 보여.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탁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뭐지 오정 TV 네. 거기 나갔을 때도 조금 찍었는데 막 얼굴이 엄청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진짜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되게 괜찮아요.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실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모니터에 조금 빨갛게 나오긴 합니다. 양 변호사님도 그렇네. 난 빨갛진 않잖아. 저도 그런데요. 다 그렇네. 여기 카메라가 거지 같은 거네. 야 또 그지 같다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 근데 정말 뭐야, 신기하게 이거. 대한뉴스가 약간 그 남성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피부톤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쓴다는 거야? 쟤들이 안 쓴다. 제작진이 안 쓴다는 거야? 출연자도 제작진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쁘게 보정해야지 뭐 야, 이렇게 저기 여기서 카메라를 조절해야지 이런 여기서 생각 안 거업이랑 하시더라고요. 민동기랑 뭐 이렇게 있는데 피부톤 예쁜 걸 따져봤어. 그런 것 뭐 하겠니? 사실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외모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건 뭐 이렇게 욕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걸 우린 욕심 안 내.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래. 그럼 쟤들도 신경 안 써줘.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피부톤이나 이런 거에. 아니 뭐그 시사 방송에서 뭐 피부톤이 어째서 뭐 할 거야. 좀 그래도 뽀얗게 나오면 좋잖아 보는 사람이. 기초사람 신경 쓰는 것 같더라. 혼자서 유일하게. 저희가 이게 녹화가 한 3주 만이죠. 그렇지. 그래서 오랜만에 네, 보는 기분이 되게 들었구나. 오랜만에 봤고 되게 기다려졌어요. 뭐가? 이 녹화가. 왜? 스트레스 좀 풀려. 놀리면서 스스로 보려고. 그래서 저도 아까 오자마자 양 변호사님 놀리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니 이것들이 뭔가 아세요? 혹시 표정이 진심일 때는 둘이 잇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좋냐? 네, 너무 진짜. 좋아요. 그 저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도라에몽 주름이 바로 생겨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여기서 많이 생겨. 아까 오자마자 양 변호사님이 앞에 광고 때문에 연어? 저기 참치. 참치랑 뭐 닭갈비랑 닭갈비. 막국수를 드셨대요. 근데 워낙 소식자다 보니까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양 변호사님이 좋아하는 카레를 먹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죠. 아니 오자마자 뭐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웬일로 안부를 묻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카레 먹었지 뭐 이게 무슨 도대체 양 변호사님이 좋아하는데 가서 먹었지롱 이러면서 우리는 카레 카레 먹었지. 메롱메롱. 카레 이러면서
아니 이거는 별로 놀리는 입장에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재밌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좋아요. 이상해. 아, 어떤 이런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놀리고 싶은 매력이. 아 그래요. 네. 뭐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해? 그냥 얼마 전에 내가 사실 다른 방송에 나가는데 인터뷰를 좀 길게 했어. 그 나에 관한 인터뷰를.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나는 고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유퀴즈라도 나가셨나요? 거기 나갈 그 주제는 아니고요. 아직은 네,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네. 책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어디서 했는데요? 보자.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팬분들 안 왜 알려줘요. 창피하세요? 창피해요. 아 뭔데요? 창피해요. 아 말해봐요. 예. 방송 들어갑시다. 안 한 거 아니야? 방송 들어갑시다. 그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내 주세요. 우리 같이 웃자. 웃자. 뭐 얼마나 비웃게. 니네가 딱 그림이 그래. 다음 방송 때 와가지고 그걸 보고 와서 또 거기서 네가 무슨 한 얘기가 야 평소에 너랑 안 맞는 얘기라는 둥. 아 오자마자 흉내 내겠죠. 안녕하세요 뭐 양지열입니다. 가식을 떨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필라테스하고 러닝 좀 하고 그리고 씻고 여기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갖고 대한뉴스를 딱 켰어요. 근데 양 변호사님이 생참치를 막 진짜 너무 맛있게 드세요. 개걸스럽게 그리고 막 닭갈비 프로야, 뭐 프로. 칼국수 그리고 여기 막 뭐가 쫙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공허하지 않았죠. 약간 나는 약간 뭐 에티오피아 난민 같은 느낌이고 근데 사실은 진 변호사님이 진짜 대식가거든. 진짜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되게 맛있게 먹고 리액션이 진짜 좋거든요. 식당 제가 아주머니들이 나갈 때 완전 다 반해서 나가요. 어떻게 뭐 그냥 좀 깔아주시면 안 돼요? 광고 안 되더라도 저희 여기 이 광고비 못 저희 받더라. 떡볶이 광고 같은 거 여기 들어가면 난리 날 거예요. 네, 코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떡볶이 너 대불 시네마에서 광고했지. 신풍떡 너무 맛있지. 난리 내 나고 주변에 그거 왜 굳이 또 여기서 확인을 하세요? 아니 둘이 나가서 해. 왜 그걸 여기서 확인을 해? 놀리는 게 재밌긴 하다. 이런 맛이구나. 아니 들어와서 처음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지셨어. 놀리는 게 재밌긴 하다. 재밌긴 하죠. 재밌긴 하다. 그러니까요. 할머니 여기도 떡볶이 주세요. 자, 부탁드립니다. 떡볶이. 요게 오늘 주제랑도 은근히 연결이 됩니다. 떡볶이가요? 아니, 떡볶이는 아니라요. 질투가. 이거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빌드업.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쌓아집니다. 이거는 테트리스 사티 쌓습니다. 뭐. 이게 빌드업인가? 엄청난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맞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오늘 주제가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제가 또 여쭤본 부분도 있는데 상간자 소송이 오늘의 또 주제예요. 네. 요즘에 가족 119를 통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뭐 사건을 또 맡아서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냥 제가 하는 사건들도 상간 소송 의뢰가 그렇게 많이 와요. 이게 네, 왜 그래서 그러냐면 지금 저 우리 개돌성은 별로 그런 뉴스 사건 프로 같은 거를 TV를 잘 안 보잖아. 네, 전 짤로 많이 봐요. 그래 유튜브 짤로만 보니까. 근데 제가 나가는 다른 사건 프로 같은 데서는 사건반장. 상간자 소송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건 프로를 좀 보시거나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저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많이들 아세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저도 방송 보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 그 프로그램에 있는 엄청 이슈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 단톡방에 보내면 양 변호사님 거기 출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 좀 봐요 하는데 양변이 얘기하는 나야 나 이러면서 신기해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많이 다는데 의외로 변호성은 모르더라고요. 잘. 아까 들어오자마자 물어봤던 게 뭐였더라? 간통죄 없어지지 않았냐. 근데 아직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면 간통이랑 상간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말은 같은데 사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 이건 진변인 설명을 그래요? 해주는 게. 간통은 이게 서로 통한 거예요? 간통은 뭐예요? 간통. 그다음에 상간. 나 이 두 차이를 일단 잘. 그거는 양변이 나 한자 잘 몰랐고 간통은 이제 뭐 성적 자 새끼 PD 이거 찾아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백과. 아니 맞는지를 이제 무슨 간에 무슨 통인지. 근데 맞추셨다. 아이고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죠 변호사님. 통할통.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하고요. 상간은 뭐죠 그럼? 서로 간에 가는 서로 걸 간에 하는 거죠. 간통인가?
사사로이 상가는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 유의어가 있네. 야합? 야합이 그 뜻이었어? 그러면 어디 여당이랑 뭐 이렇게 둘이 만나는 야합이 맞아 간통을 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정을 통한 거지. 그거야. 그 뜻이야. 이런 상간범들 막 이래도 되는 거야. 되게 웃긴다. 근데 남녀여야 되니까. 아니 그건 상가는. 비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지 않다라고 비꼬는 거야. 야합이. 야합이. 몰랐어 진짜 그것도? 몰랐어. 네. 몰랐습니다. 진짜. 아니 그럼 야합도 남녀간에 원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세상에. 와. 체키 PD 쟤도 몰랐나 보구나.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게. 상관범들 이거 너무 웃기다. 체키. 막 체키 PD라고 하지 않았어? 킥이라. 체키 PD. 랩을 너무 잘했어서 갑자기 튀어나왔나. 맞다. 체키 PD. 매드 클라운. 하여튼 그래서 사실 저거는 뜻만 놓고 보면 같은 뜻이 비슷한 뜻인데 문제는 이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그쵸.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네. 형사소송은 정말 원칙적으로는 고의를 가지고 법전에 정해진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단계에 어떻게 보면 불법을 형사로 처벌을 한다라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는 과실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도 대상으로 하고 네. 민사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주로 한다라고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나눠지고 형사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죠. 간통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간통죄가 있었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두 사람이 뭐 좋아한다 사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를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처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입증하는 것도 되게 곤란했고. 그래서 과거에는 막 그 모텔 막 문 뜯고 들어가고 이런 거 이랬었고. 했잖아. 그다음에 간통죄. 상간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이니까 꼭 설령 육체 관계가 없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상간자 소송은 뭐 정을 통했다는 말이에요. 뭐 서로 이제 애정 어린 카톡을 그것도 주고받았다든지 될 수 있어. 정신적인 바람을 폈다든지 이런 것들. 그거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간통죄가 되게 특이한 범죄인 게 간통죄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로 들어가야지 성립되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네. 사진을 찍어도 삽입됐을 때 찍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그런 거 어디서 그게 들었는데? 아니라 뭐 구강 성교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그거는 간통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간 부정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범죄가 사실 되게 뭔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범죄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뭐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와이프가 카메라를 들고 경찰이랑 가서 착착착착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를 목격하는 그 순간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사실 솔직히 내 와이프가 만약에 바람을 폈어. 그 얘기를 듣고 뭐 카톡만 보는 걸로도 완전히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제 멘붕이 미쳐버리죠. 오고 막 미쳐버리는데 이거는 거기를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덮쳐서 뭐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담는 거니까 사실 이 범죄를 이렇게 밝혀내는 과정에서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사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범죄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는 그 논거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되게 가혹한 범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범죄는 이제 폐지가 됐고 사실 이제 간통죄를 폐지할 때 되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민사상 위자료를 이제 많이 주면 된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져도 된다라고 했는데 되게 웃긴 건 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비범죄화가 됐는데 범죄가 아니니까 돈을 더 조금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표시하는 법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범죄일 때는 예. 이거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을 범죄에 대한 보상이니까. 네. 근데 이제 비범죄화가 되고 보니까 그만큼 범죄일 때 범죄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뭐 위자료를 그래서 실제로는 더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러겠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천만 원, 뭐 1,500, 2,000, 2,500, 3,000. 근데 최근에는 지방법원 이제 단독 판사들이 약간 한 5천까지 인정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연쇄 작용을 일으켜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얘기한 것처럼 야 범죄도 아닌데 손해배상 액수도 나눠줘. 그리고 그 간통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여기 불륜의 장소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자기 집이에요. 맞아요. 자기 진짜. 집인데 그래서 자기 집인데 예전에 이런 일도 많이 있어서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손해배상으로 나 만족 못해. 맞아. 어떻게든 형사처벌하고 싶어. 찾아낸 게 뭐였냐면 주거침입으로 걸었어. 그러니까 내 집인데 저놈이 들어왔다가 나갔어. 설령 내가 없다고 치더라도 내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사는 집에 저놈이 내 뭐 배우자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불법 침입이라고 해서 주거침입으로 걸었는데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 이제 법원에서 또 어떻게 바꿨냐면 야 들어와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범죄도 아닌데 그걸 하려고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침입이 아니라 해서 주거침입도 안 돼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는 상간자 소송 외에는 이제 뭔가 좀 방법이 없는 거야. 아 그래 저도 간통죄 없어졌다 그랬을 때 그럼 나쁜 놈들 어떻게 처벌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간자 소송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네요. 이제 겨드송도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쁜 놈 뭐 나쁜 놈만이냐 나쁜 년도 있지 그렇게 표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하는 게 맞느냐부터가 간통죄에 대해서는 근간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으로도 무슨 예전에 정말 중세시대 이럴 때나 교회에서 성직자가 처벌에 의해서 불태우고 이랬던 거지 둘이 사달이 난 문제를 가지고 이 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은 심판만 보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경찰, 검찰 해서 뭐 집어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과연 맞느냐. 여기부터가 사실 이상하다고 보거든 나는. 사실 이것과 관련된 범죄, 그러니까 관련됐다고 보기는 힘든데 또 폐지된 범죄인데 혼인빙자 감염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뭔가 결혼할 것처럼 하고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뭔가 연인 관계에서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 범죄가 성립되기가 되게 힘든 게 이 남자가 처음부터 만약에 남자라고 치면 결혼할 마음 없이 오로지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만 그리고 결혼은 이제 할 마음 없으니까 거짓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은 유부남 유부녀들. 그러니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거짓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걸로 처벌했거든. 그래서 보내주신 그 사례 중에서 하나가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 어떤 분이 이제 동거를 한 거예요. 남성분하고 동거를 4년이나 했는데 손찌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남자한테.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근데 경찰 신고를 그게 하려고 그러면 갔다가 혼빈간이 있으면 처벌 그걸로 되겠구나. 근데 갔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야. 이러면 원래라면 혼인 빙자 간음죄에 해당하죠. 되겠죠. 만약에 있었다면. 옛날에는. 뭐 폭행죄도 포함이겠지만. 근데 이 혼인빙자 간음은 그러면 야 그건 왜 없었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 전제로 들어가면 사실 여성이나 남성의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걸 또 생각해 보는 게 이 바탕에는 어떤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게 절대적으로 혼인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만이 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말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옛날식 사고방식인 그러게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 막 이게 뭐 이건 좀 과하다 싶은 놈들. 사실 내가 말했던 그 사건 프로에서도 막 20명, 막 30명 이런 놈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인간들이. 다른 의미로. 대단한 인간들인데 그리고 걔들이 했던 게 순수하게 무슨 어떤 뭐 성적인 것만 했던 게 아니라 뭐 용돈 받아 쓰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러니 이런 경우는 혼빈관이라도 남겨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떤 표준적인 거를 상정을 해야 되지 정말 이례적인 경우를 또 생각해서 할 수는 없거든. 그 30명이 변호사다 진변아. 아 그래요?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네. 와 이런 변호사라고요?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뭐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 이번에 그것도 봤거든요. 의사가 도박하는데 10번 중에 9번을 이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무슨 렌즈 같은 거 껴가지고 보이는 거 낀 거야. 그 걸린 거야. 그건 자기 분야랑 상관없지.
뭐 그런가? 왜 의사를 사귀냐를 무슨 눈에다가 상관이야? 안과 의사가 눈에다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렌즈 이런 기능 렌즈를 그거는 꼈던데. 의사만 쓰는 게 아니라 도박판에서 오래된 방법이야. 그래요? 공장책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현광물질 같은 거 특수 렌즈 꼈을 때만 보이는 걸로 넣는 거. 그거는 의사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썼어. 그거 하다 되게 걸리면 손목 잘리는 거야. 되게 웃긴 게 저 연수원 때 그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캐러반 캠핑카 같은 네네네. 거 빌려갖고 근데 이제 좀 장난기가 생겨갖고 애들이 이제 화장실 갈 때 이제 그 포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한테는 큐 포카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놨지. 그래서 나눠주고 한 명은 K 포카드. 그리고 저는 A 포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막 배팅을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들의 인성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되게 둘 다 착하더라고. 그만 왔으면 좋겠어라는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눈이 돌지 네, 사람이. 정말 그 이제 손에 일단은 큐를 세 개씩 이렇게 들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표정을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막 그 포커 페이스를 한 답씩 하는데 네. 다 드러나고. 그래서 얘가 큐 포카드야 했는데 얘가 나 K 포카드라고. 그리고 제가 A 포카드 내니까 둘이 완전 흑빛 때렸잖아요. 갑자기 도박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너무 웃기다. 하여튼 근데 네가 말한 그 사안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성분은 이제 황당한 고민에 빠진 거야. 남자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사실 맞아서 신고를 했는데 상간녀잖아. 그러면. 내가 유부남이랑 그렇게 4년을 동거했으니까 이 남자의 원래 배우자에 비해서 내가 상간녀가 된 거잖아. 그래서 나 상간자 소송을 당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게 이제 TV 다른 방송에 사연으로 보냈던 거지. 이건데 상간자인지 몰랐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상간 소송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논거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게 나는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떤 부정행위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제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살았는데 동거를 했는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모르면 내가 몰랐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계속 속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뭐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적극적인 사실 있는 걸 입증하는 것과 없는 걸 입증하는 건 되게 좀 달라요. 힘들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한 적이 없어라는 걸 입증하려면 되게 어렵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황당하네. 해? 나는 그런 말을 너한테 한 적이 없어. 그래? 네가 언제 그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근데 그 남성분이 동의를 해주면 그렇죠. 네. 괜찮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근데 경우에는 이제 또 되는데. 상간자 소송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런 분야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의 감정의 문제잖아. 그래서 이 뭔가 남들 보기에는 야 이런 거 예를 들어 주말마다 남자가 주말엔 자기는 일이 있어서 못 만난다라고 여성을 교제를 한 거야.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저건 그 남자가 좀 수상한 애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마음이 감정이 있기다 보니까 여성이 이 남성을 좋아하면 자기 마음으로도 의심스러우면서도 아니야 믿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눈이 멀어버리는 안 보니까. 근데 나중에 소송을 당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상대방 저 변호사가. 그렇죠. 아니 증인신문 해가지고 그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전화도 안 되는 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어요. 회사에 출근한다고 카톡도 못 보내나요? 할 말 없어. 그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그 상간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 말로는 이 여자 아나운서가 남자가 산 명품 가방 있잖아요. 그 명품 가방을 그 여자 아나운서 이름으로 정립을 한 거야, 백화점에서. 남자친구니까 남자친구가 사주고 그 여자 아나운서 정립을 한 거죠. 물론 이것도 뭐 잘됐다 잘못됐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이 아내가 알게 된 거예요. 감히 내 남편이 쓴 돈을 네가 정립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이해가 갔어. 가방은 남자가 샀는데 정립은 자기 백화점 카드로 정립을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뭐 가방도 여자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 이름으로 정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꼬리가 잡힌 거야. 그걸로 꼬리가 잡혔어? 그래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때도 일단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인 게 그 아나운서는 몰랐던 거야. 유부남인 거. 그래서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간자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혹시 알아? 어떻게 그 됐는지? 이후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후 기사는 안 나왔어. 이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간통죄랑 혼인빙자 간음죄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아나운서를 상대로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되고 와이프를 상대로는 간통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깜빵에 사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이프한테는 간통죄 가해자, 이 아나운서에게는 혼인빙자 간음죄 가해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요. 이름도 무서워.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2배로 처벌, 그러니까 그 뭐 상한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그런 아니다. 처벌 수위가 상상경은 똑같구나. 1.5배지. 그래요? 두 아니, 개니까. 상상적 경합은 제일 높은 범죄로 처벌이 되는 거였고 그럼 그 이제 남- 실체적 중에- 경합이 입은 2개 중에 높은 그래. 거고. 그 남성분은 어쨌든 그 두 가지 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살아난 그렇죠. 거지. 그나마 아. 조금 괜찮았겠네요. 근데 간통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벌금형이 없었어. 예? 벌금형이 없었어. 네. 무조건 그러면 집행유예. 집행이 아니면 수감되는 실형이야. 거예요? 근데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가 폐지될 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간통죄가 그날로 딱 폐지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있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나온 사람이 뭐 한 2-3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명이었나? 근데 근데 되게 적은 수가 나왔는데 그때만- 그거 자체가 이제 간통죄로 실형을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때만 해도 많이 없었던 거고 거기서 그 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았어요. 2000년 전만 해도 구속이 원칙이었잖아. 예. 그래서 다 구속됐었어 그때는. 간통죄가 간통죄 다 구속시켰어. 무슨 무시무시했구나. 90년대까지만 다 구속됐어. 저 걸리면. 걸리면 그냥 다 잡혀갔군요. 그냥 구속됐어. 그런 그러니까 시절이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가 이런 데서 봐도 나오는데 그쵸. 상한제 소송 같은 경우 그 지금 네가 말한 소송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네. 경우는 4년이나 동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웃겨진 게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정말 나쁜 일이지만 오히려 4년이나 동거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건 모르는 게 맞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오래 만날 리가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이제 입증하기 나름인 거고. 근데 이 여성분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4년이나 살았는데 이거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중혼적 사실혼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실제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실혼이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 법률혼 관계가 있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뭐 재산 분할도 안 되고 위자료도 안 돼요. 보호받지 못하는 네. 사실혼인데 만약에 이 남편의 법률혼 관계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완전히 파탄이 났다. 이미 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이 법률혼을 전혀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사실혼 관계에서 이 여성분을 이제 보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률혼 관계가 어떤 이 보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진변이 말한 그 중혼적 사실혼일 때 인정해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이게 서류만 남아 있어도 어찌됐든 이게 웃긴 게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서류만 남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법원에서는 볼 수 있는 건 서류밖에 없어. 그러면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서류를 중시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서류로 남아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요. 이제 만나는 남자가 나 지금 와이프랑 이혼 소송 중이다. 아니면 협의혼 확인 의사 확인 신청을 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의사 확인 기일이 언제다. 그때도 만나면 안 돼요.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 간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사례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만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해 줍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나쁜 남자들이 저런 식으로 교제를 하거든. 오빠 곧 이혼할 거야.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끝내잖아? 아무것도 못 받아. 이게 이제 유부남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유부남인 걸 밝히고 여성을 만날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그러니까 집을 완전 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좀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네.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케이스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와이프가 너무 싫다. 이제 곧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야지 사실 이 여자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딱 뭐 연락 끊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이 여성분이 자기가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와이프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와이프는 상간자 소송을 거는 거야. 거고. 너 알았지 않냐? 근데 이게 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헤어진다고 그래 헤어지진 않았잖아. 맞네. 근데 근데 되는 이게 진짜 정말 가장 슬픈 결말이 뭐냐면 네. 이 와이프는 아이들 때문에 이 남편이랑 이혼은 안 하고 이 여자분만 상대로 상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물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성분은 유부남한테 유린 당하고 돈도 돈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부남 만나면 안 돼요. 야 그거는 아니 왜 그게 너무 결론치고 너무 뻔하잖아. 옛날에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 상간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그거 벌금 2천만 원 네 남편 주머니에서 나갈 거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경우도 이제 진짜 독한 경우고. 그건 독한 경우고. 그건 아내가 너무 슬픈 경우고. 보통은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법적으로는 이 여성분이 와이프한테 준 돈 중에 일부는 이제 구상 청구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 상간 소송 규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진짜 대박이에요. 얘기해도 돼요? 뭐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이 남편이 뭐 이제 좀 뭔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서 와이프가 이제 남편 핸드폰 본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나눈 이제 지인들과 나눈 카톡들을 이제 다 입수를 했죠. 보니까 진짜 완전 가관. 그 여자를 일단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을 만나고 있고. 그 남편이 중요한 건 친구들도 다 그래. 다 유부남인데 친구들도 막 3명, 4명 이렇게 만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를 막 만들어주고. 돈이 뒤지게 많은가 보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뭘 그렇게. 그냥 뭐. 그거 오해야. 돈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직장인인데 뭐 이제 뭐 진짜 보면은 와 이렇게 치밀하게. 근데 너무 웃긴 건 카톡은 왜 안 지웠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거지 뭐 어떻게 실수였던지. 그래서 이 상간녀 한 명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카톡을 보니까 여러 명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 명의 상간자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었고 사실은 이제 이 너무 분이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의 이제 와이프한테도 뭔가를 이제 알리려고. 근데 또 잘했다. 근데 이걸 지금 고민 중인 게 사실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 그쪽에다가 이제 안 알리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끝까지 친구 의리 지키려고 그랬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사실 그 와이프들을 위해서는 알리는 게 맞죠. 사실은 아니 뭐 잠깐 한 명을 만나는 그것도 당연히 이제 뭐 지탄 받아야 할 행동인데 그냥 아무런 이 도덕적인 그런 게 없이 뭐 3-4명을 지속적으로.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와이프분들이 너무. 근데 난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어쨌든 우리 가족의 일이야. 내 가정의 일이 아니잖아. 남의 가정의 일인데 그 얘기를 해주면 그 가정은 어쨌든 파탄이 날 거 아니에요. 혹은 그렇죠. 그 아내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 감내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동생이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아는 여자 동생이 나 그 오빠랑 친구랑 놀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내 친구 남자친구인데? 그랬더니 왜 새벽마다 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물어봤더니 새벽마다 그렇게 잔대요. 잠에 많이 드는 빠진대.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가 저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아는 동생들이 다 한 남자의 그거였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쪽에 알려줬어요. 더 아끼는 친구한테. 이쪽한테 이미 들어서 알게 되니까 여기도 알아서 알게 됐고 이 동생한테 말을 해줬는데 그 너 욕먹었지. 저를 손절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들도 있어. 저 되게 고민하다가 알려줬거든요. 이런 경우가
결혼한 부부들 사이도 이런 경우가 더 심할 수도 있죠 오히려. 이웃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오히려 너만 모른 채 했으면 우리는 평온했을 텐데 왜 건드리냐. 그리고 내지는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방관한다는 게 아니라 알려준 덕분에 그 상황을 이제 피하려고 내지는 그 상황을 끝내더라도 너는 손절한다.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되게 묘한 게 뭐냐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원망이 거기로도 가는 거야.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원망이 되게 웃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결국에 그 원망하는 마음은 내 아내 내지는 내 남편을 원망하는 거잖아.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세니까 그걸 알려준 사람한테까지도 원망하는 마음이 가는 거야. 나 정말 나도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런 경우들 많이 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건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개입을 안 해. 네, 그냥 모른 척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뭘 현명해. 어떻게 남의 일에 이렇게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작게는 지금은 이제 뭐 상간접 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많은 분야에 있어서 사회에서 폭력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가정 폭력도 그렇고 네. 나 그때 비슷한 얘기도 했잖아. 길에서 여자 때리는 놈 얘가 말려 끼어들었다가 나만 곤란할 뻔했다고. 주변에서 아무도 안 끼어들어가지고. 왜 내 남자친구 때리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둘이 남자놈이 20대 정도 돼서 여자를 때리고 있어서 당연히 난 네. 말리러 들어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내가 말리러 들어가면 다른 남자들은 도와줄 줄 알았어. 이 새끼들 다 가버리는 거야. 오늘 진짜 이게 막 싸워야 되나 내지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새끼가 이런 나한테 거지. 시비를 걸어.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랬어. 약간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뭐 이러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붙어서 내가 뭐 깨진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아니라 싸움. 역시 남자. 와, 이거 내가 질 것 같진 않았어. 왜냐면 또 복싱을 또 하셨으니까. 그때 안 했지. 그때 안 했지. 안 아니, 그때 했대요? 어쨌든 펜싱이나 이런 거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그게 막대기 들고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해. 진짜. 이거 있잖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나도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쌍폭이 되잖아. 쌍방폭행이 되잖아. 어쨌든 안 되지. 싸우면 얼마 안 그러면은 돼. 이를 게 있는 사람이 그러면 들려야지. 그 다음날 뉴스에 뭐 방송하는 양모 변호사 폭행죄로 입건 이렇게 되면 양모 변호사 지나가다 행인패. 이게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또 딱 그때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 그때 어떤 젊은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러면 또 이제 거기.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야. 그럴 때 최악은 뭐냐면 그 여자가 우리 오빠 때렸어요. 저 남자가 우리 오빠 때렸어. 이러면 그 순간 그래서 진짜 그리고 이거 모자이크 돼가지고 TV에서 많이 보던 아저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오빠 때려가지고요. 이러면 진짜 그래서 진짜 고민스럽더라고.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마스크를 한 두어 번은 맞았어. 한 진짜요? 두어 번은 맞았어. 진짜로요? 이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정확히 때린 게 아니라 하다가. 얘가 나를 가운데 두고 그 여자를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막는 바람에 나도 맞았어. 그래서 내가 끝까지 존댓말로 막았어. 진짜 머릿속이 복잡하더라. 붙어야 돼.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멀쩡하게 반드시 시간도 아닌데 뭐 남자놈이 여자를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그거를 더더군다나 날리겠다고 내가 들었는데 도망가 버려? 이 새끼들이 나 진짜. 근데 진짜. 되게 끝이 되게 허무했겠다. 그럼 경찰이 걔를 잡으러 가고 양 변호사님 막 이렇게 맞다가 툭 털고 갈 길을 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맞지는 않았다고. 너무 슬픈데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이러면서 집에 가셨을 거 같은데. 아니야, 그나마 내가 잘 좋은 일 끊었던 하셨지. 거지. 거기서 끊어서 경찰이 오고 남자는 도망가고 맞아. 여자애도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마 괜찮고. 양 변호사님이 뛰어들었을 때 그 조용한 군중 속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줬겠죠 또. 뭐 그런 그러니까 식까지 경찰이 왔겠지. 아니야 오래 걸렸어. 경찰은 그냥 순찰하는 경찰이었어. 오래 걸렸어. 거의 한 20분 가량 걸려 진짜 대치했다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근데 신기하다.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당연히 여성이 남성에게 맞고 있을 때는 말리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또 함부로 끼어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고민을 좀 해보는 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더 심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폭행하는 사람을 자극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완전 내가 매뉴얼대로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계속 그러지 마세요 이랬다니까. 존댓말로 그것도 깍듯하게. 너무
무섭겠다. 저 같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못 끼어들었겠지만. 멋있다. 뭘 멋있어. 저였으면은 이렇게 그 갔던 걔네들 빨리 가자. 빨리 신고해 주셨겠죠, 그래도. 아신 건 빨리 했죠. 자, 상간접 소송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네. 이게 좀 비나가는데. 왜냐면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별거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실제 혼인 관계가 얼마나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하다. 네. 별거 중인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아내한테. 네. 별거 중인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건 그냥 남편이 부탁한 것밖에 안 되지 뭐 할 수 있지 그거야. 그럼 여자는 별거 중인 상태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맞지. 아까 얘기했잖아. 법률론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거예요. 이 혼인 관계가 이제 별거 만약에 한 20년 동안 이어졌다.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제가 했던 이혼 사건 중에 혼인 관계가 한 45년이 되셨는데 그 중에 20년은 별거 상태로 연락도 안 하고 따로 사셨어.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어. 옛날에. 그래서 되게 웃긴 건 이제 되게 큰 재산이 그 별거 중인 20년 그때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그냥 45년의 결혼 생활이라는 이유를 거의 뭐 5대5로 그냥 판결 때려버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별거 기간이 굉장히 길거나 뭐 별거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법률혼 관계로 그냥 남아만 있을 뿐이지 네. 전혀 보호해야 될 어떤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법률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이게 뭐 상간 소송을 꼭 패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 이 여성분이 전업주부가 뭐 이혼하려다가 뭐 안 했다가 다시 연락 끊겼다가 또 애를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와줘 막 이런 연락도 하고 뭐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나는 싫다 안 여자가 돌아간다 생겼어, 여자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이 뭐 법률론에 대한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별거로 인해서 그 너랑 나랑 끝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별거 기간에 하더라도 상간 소송이 성립이 돼요. 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사례가 의외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별거를 하게 됐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상간 소송 예전에 했던 건데 네. 별거를 했는데 남편은 이혼의 전 단계인 별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내는 잠시 이 냉각기를 가지고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별거를 시작한 거야. 아, 약간 연인 관계로 치면 생각할 시간을 줘를 다르게 생각했네. 서로 다르게 생각할 거를 가진 거야. 그래서 남자는 한 두어 달 있다가 의외로 또 이렇게 좀 빠르긴 빨랐지. 한 달 반, 두 달 만에 다른 여자랑 동거를 시작을 한 거야. 남자 믿으면 안 돼. 아내는 그렇게 빨리 정리하냐. 그 아내는 철석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상간자 소송이 들어갔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남자는 뭐 고의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것도 비슷하네요. 왜냐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전화로 이미 이혼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이래서 또 이런 거잖아. 홧김에 늦으면 좀 냉정하게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져. 남자는 그래 헤어져.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진심이고 누구한테는 진심이고 누구는 화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진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부부 사이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하는 게. 법원 입장에서도 사람의 감정이다 보니 법은 이게 나와 있는 걸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기준을 수 없는 잡으려면 야 너 여전히 법률혼 관계 맞잖아.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로 정리를 해도 이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드물긴 하지만 정말 이제 더 이상 같이 부부로서 살아갈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마저 정리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내가 그냥 독신으로 돼 있는 거를 요즘은 이혼했다고 뭐 그렇게 큰 흥분을 안 보지만 여전히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몇 년이고 그냥 그래 뭐 특별하게 내가 굳이 뭐 서류 정리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도 아닌데 서류까지 독신으로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다가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보기 싫었어. 더 이상 나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살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보면 그거는 또 싫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 마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연예인들도 이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이혼 이슈로 오르락내리락한 건 황정음 씨가 또 있고, 황정음 씨도 그다음에 있고. 강경준 씨는 지난해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강경준 같은 경우가 상간자 소송을 당했죠. 네. 네. 근데 손해배상을 5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상대 측 이제 남편이. 아까 진변이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이게 높은 액수로 하진 않아요. 5천만 원 정도면 많이 청구한 거예요. 이 되게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관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네. 일단 민사법원 그냥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그냥 지방법원급 여기서 진행하는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은 뭐냐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혼 소송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상간자만 내가 돈을 이제 배상받고 싶다. 그러면 이혼과 무관하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하잖아요. 이거는 민사 법원에다가 소장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혼 판결이 이미 내려지거나 아니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하고 협의이혼 신고를 다 마쳤거나 네. 이건 뭐냐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잖아요. 이거는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실혼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혼도 법률혼과 이제 거의 동일하게 보호가 되는데 상속 이런 거 네. 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사실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민사고 사실혼이 끝났어. 다 정리를 했어. 그 상태에서 청구하는 거는 사실혼이 정리된 다음이니까 가정법원 관할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네. 지금 강경준 씨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다가 소를 냈다가 갑자기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소송 이송 이런 거 네. 얘기를 이거를 하면서 이 기자가 되게 전문적인 게 이거는 사실 이 강경준 씨의 여성의 배우자, 남편이 여성의 남편이 이 여성을 상대로 아마 그 이혼 소송을 걸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성격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일로 넘어갔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법대 나온 기자인가?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변호사들 아니면 변호사들도 사실 관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이게 이제 민사로 가야 될 것인지 가정법원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잘 구분 못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 두 분이 다 배우다 보니 두 분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는지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파헤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강경준 씨랑 강경준 씨의 배우 장시영 씨랑의 소송의 문제는 이혼 문제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 강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부의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부가 이제는 처음에는 아마 남편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이혼을 안 하고 강경준만 혼내주고 그렇죠. 손해배상은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막 뉴스에까지 오르락내리고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주변에서 다 알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도 이게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생활을 지속할 수가 그래서 없죠.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이건 100% 추측인데 사실 주변에 알려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연예인이라는 직업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는 것도 힘든 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안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일을 딛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도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는데 연예인과 이게 얽히면 이게 동네방네 다 이런 거야. 야, 저 집이 강경준 그거라며 이러고 주변에서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 맞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솔직히 그냥 배우자를 용서하고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 드문 일이지. 그거를 하고 이제 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은 평생을 같이 산다? 사실 그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게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이제 피해자도 너무 힘든 거고 사실은 가해자도 만약에 이제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개전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되는 의심으로 또 이 사람도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장소로 얘기하자면 네.
서초동에 살 것이냐 양재동에 살 것이냐가 보통 이제 갈리는 겁니다. 오늘 이 상간제 소송 혹시 더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뭐 또 우리 대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릴 거 있나?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없어요. 저 너무 오늘 뭔가 해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 왜냐면 간통죄와 상간자 이 소송 이게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간통죄는 결국 그 성행위 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폐지가 상간 소송은 폐지가 됐고 상간 이제 부정행위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뭐냐면요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무 증거가 없고 이 두 남녀가 뭐 특정 기간 동안 전화 통화를 몇백 통을 하는 그걸로 부정행위를 되지?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이게 상간 소송이 되냐, 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걸로 괜찮냐? 근데 사실 그거 말고 증거가 막 차고 넘치거든요. 뭐 사랑해, 뭐 뽀뽀 쪽, 뭐 이런 카톡도 주고받고 뭐 자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간통죄가 존재했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간통죄랑 이런 어떤 부정행위를 헷갈리고 계신데 부정행위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배우자를 속인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진짜 뭐 플라토닉 러브 이런 것도 부정행위가 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상간 소송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꼭 성관계의 증거가 있어야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또 증거가 아예 없으면 상간 소송은 안 되죠. 네. 자, 중요한 차이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야, 또 있어요. 뭐.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거가 있냐면, 보통 이제 뭐 이혼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장에 와이프 이름도 넣고 상간자 이름도 넣고 이 두 소송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따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따로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이 상간자한테 2천만 원을 지급받는 뭐 화해 공고라든지 조정 뭐 아니면 판결이 돼서 2천만 원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거대로 끝났고 와이프를 상대로도 소송을 했는데 와이프한테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뭐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 이제 일반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받고 와이프한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합쳐서 이게 합쳐서 거예요? 5천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행위는 뭐냐면 공동 불법 행위거든요. 부정한 행위를 둘이 동시에 한 거예요. 근데 공동 불법 행위에서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부분이 중첩되고 큰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들면 이 2천만 원을 만약에 이 남자가 먼저 저한테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와이프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판결은 3천이 내려졌더라도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냐면 와이프를 더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파탄을 냈으니까 너는 남편한테 3천을 줘. 그리고 이쪽은 뭐 2천을 줘.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작은 부분이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억울해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억울할 수 있죠. 나는 두 명한테 다 피해를 그러니까, 받았는데 두 명한테, 두 명은 네. 합쳐서 사죄를 하는 기분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 손해배상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냥 우리 흔히 교통사고 났을 때 뭘 기준으로 샀냐면 내 치료비 내 차량 수리비잖아. 치료비라고 하는 건 내가 아픈 거에 관한 치료비잖아. 네. 그렇지. 양쪽이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져서 이거 났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100만 원만 누가 주든지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는 거야 법원에서는.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의 상처는 둘 다 뜯어야겠는데. 아니 둘 다 뜯은 거야. 둘 다 방법이 뜯은 있어요. 게. 이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는 되게 뭐 좀 그런 건데 이 남자한테 일단은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와이프랑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명목으로 어떤 이 조정이나 거기 위자료 명목에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합의해서 그냥 그 돈을 다 받아낸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만 표시를 하고 위자료라고는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받아낸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중첩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와이프한테 먼저 그러니까 내
가족이었던 사람한테 먼저 받는 건 별로예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제3자에게 먼저 받아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되게 알찼네. 오늘 그림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림 좀 예쁘더라고요. 그림은 예쁜데요. 워터하우스라는 화가의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되게 이제 신화나 성경의 이런 등장인물, 특히 여성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고 이렇게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머그컵 같은 데 많이 담겨 있는 네네. 전형적인 그런 그림인데 오늘의 그림의 이 주인공의 이름은 질투의 여신 키르케입니다. 키르케. 예, 키르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이제 반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신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성이죠? 여성이에요. 옷은 약간 공작새 같아요. 그죠? 공작새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 녹색의 어떤 마법, 마술, 그러니까 마약이니까 어떤 그 마법을 부리는 약. 이 키르케라는 캐릭터가 서구에서는 왜 그 마녀가 무슨 약물을 써가지고 사람을 짐승으로 바꾸고 막 이런 마법을 걸었다. 네. 이런 거에 원조격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약간 그 느낌도 나요. 인어공주에 나오는 문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초록색이 전형적으로 그 서구에서는 그럴 때 쓰이는 마법의 약물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르케가 왜 어떤 마녀의 대명사처럼 됐냐면 원래 이제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그 남자 신을 짝사랑하는 여성이 찾아와서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저 남자랑 잘 돼보고 싶은데 근데 이 키르케가 보니까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도 그랬구나. 다 똑같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그 키르케가 뭘 했냐면 남자와 그 둘이 사랑에 빠지게 한 게 아니라 여자를 괴물로 바꿔버렸어. 야 마법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키르케도 이제 벌을 받고 유배되고 섬에 유배되고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스토리 질투의 원조격으로 이름을 여태까지 남기고 있는. 그래서 저 지금 마법의 약을 만들어서 저 년을 해치워야 내가 저 남자를 차지할 수 있어. 저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약을 빚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신기하다. 거예요. 저 발에 묻을 것 같은데. 야. 그래서 키르케 저주로 바뀐 괴물이 머리가 6 달린 바다의 괴물이던가 그 원조의 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과 그래서 이거 뭐 하려는 건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 사적인 복수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상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 진 변호사가 차분히 알려준 것처럼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엉뚱하게 사적인 복수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여자의 사무실에 회사에 찾아가서 뭐 진짜 안 되냐? 피켓 시위를 하면 되지 않냐? 뭐 남편 회사에 가서 내가 이제 뭐 난동을 부려도 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떠한 이제 형사처벌이 되고 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하지만 그로 인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못 참겠으면 하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하라는 건 아닌데 그분이 저에게 허락을 구하러 이제 질문을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 수위는 어떤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화가 나서 그거를 해야 직성이 풀리신다면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조언만 드릴 뿐이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는 사실 오지랖일 수 있거든요. 맞아. 저는 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제 그게 뭐 바로 법정 구속이 된다 이러면은 말릴 텐데 그죠. 그런 정도의 어떤 거는 아니니까. 아마 다들 견디시기 아마 힘들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한 기간 동안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나도 행복해지는 게 낫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가족의 일구로 메일을 보내서 소송으로 변호사한테 맡기고 본인은 잊어버리십시오. 본인은 새 출발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거의 뭐 오정 TV급 빌드업인데요.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가족 119도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진짜 많이 물어들 보시고 저희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부산에서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상담을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되게 뿌듯한.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말고. 광고 없어요? 광고 없어. 없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왜 없냐고. 닭갈비랑 참치는 그렇게 먹어놓고 왜 없어 우리는. 거기는 조회수가 5만 6만씩 나오거든.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광고주님들 입장에서 잠깐만 근데
우리 100회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95회잖아요. 다음 96회고. 100회 때 방송하는 거지 뭐. 100회 때 뭐 할지 찬찬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100회 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적어주세요. 다음 달 아니에요? 다음 달 아니에요, 바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어떤 이제 작은 이벤트라도 좀 함께 할 수 95, 있으면 좋을 것 96, 같습니다. 저는 97, 개인적으로 98, 남자친구를 사귈 99, 때 다른 건 안 챙겨도 100일 정도는 좀 챙기는 편이에요. 와, 5월 4일이네? 나 이날 여행 가는데? 아니 우리는 근데 생방을 하지 않잖아요. 바보야. 아니 생방을 해라 이러면 어떡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주 좋아. 자, 여러분,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5월 4일이 오늘 흰 바지를 입었는데 가끔 흰 바지를 입고 오면 네. 양반 바지 안 입고 나왔다고 자꾸 모니터를 보고 그러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 바지 입었습니다.